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딱 오는데 63일 하고 적혀 있네요. 아, 좋아요. 우리 오늘 모의고사 이제 개강을 했는데 아침부터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 강의 계획서가 하나 나갔죠. 그걸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 간단히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제 우리 남은 9월, 10월 이 두 달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낸 8개월보다 더 중요한, 그죠? 아주, 좀 우리가 힘을 내서 더 이렇게 막판 스퍼트를 내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시험이 다가오면 이렇게 좀 중압감을 느끼죠. 아무래도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공부하다가 순간순간 이렇게 불안감이 좀 올라올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통제를 해야 되죠. 잘 통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불안한 이유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자꾸 결과로 가서 그렇거든요. 결과? 그러니까 합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은,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감이 좀 없어져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회 모의고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부분, 내가 틀린 거, 잘 몰랐던 거,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 걸로 만든다, 이런 생각만 하면 사실은 불안감이 이렇게 막 엄습해 올 그런 좀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해야 할 것에 막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합격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누구나 다,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렇게 좀 불안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잘 경계하고 통제하는 그 아주 중요한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감정,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일이 이 사람의 정서와 감정에 관여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감정 컨트롤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또 그래서 우리가 정서지능도 공부했죠. 사회관계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9, 10월 7주 좀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강의 계획서 좀 같이 보면서 우리 7주 동안 동영 이제 모의고사니까 시험 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논술 시험 1교시에 보시고, 그리고 이제 A형, B형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저하고는 2시에 만나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이제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 1, 2, 3주 연속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직강 라이브 선생님들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중간에 추석이 있어서, 설이 아니고 추석이 있어서 또 일주 공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4주차, 4, 5, 6, 7주 이렇게 쭉 연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우리 강의 자료는 이제 시험지랑 답안지, 그리고 이제 그 해설 답안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제 1주차 때 거기 3번에 보면 서술형 답안, 첨삭, 희망자 제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시험 본 거와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서술형 푼 그 답안 중에 제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이 있을 경우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최대 5개까지 이렇게 여기 학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수요일 날 받아서 이제 좀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또 피드백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 담아서 다시 개인 그 메일로 회신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글 파일에 거기 밑에 보면 작성의 예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A형의 뭐 몇 번 문제에 내가 답을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그걸 답을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5개까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보내실 때 이 답 중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공유해야 될 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답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그런 진술을 한 답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뭐 누구 거다 이렇게 밝히진 않을 거지만, 그래서 공유가 된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보내시면 되겠고, 오늘 1주차 시험을 봤으니까 우리 2주차 때 1주차 그 답안 샘플 사례 같이 공유할 것에 대한 자료가 또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그 전 회차에 대한 서술형 답안 자료화한 것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그거 매번 해설 강의 전에 간단히 피드백 해드리고, 우리가 어떤 거 주의해야 되는지 같이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답안 보내는 건 직강, 인강, 라이브 선생님들 모두 해당돼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 거기 수요일에 12시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들 선착순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12시에 학원 메일로 이제 들어온 것을 해서 20개까지 이제 저에게 학원에서 보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11시 59분은 안 된다고 꼭 전해주세요라고 학원에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2시 한 뭐 1분, 2분 뭐 이럴 때 편하게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 협조사항, 특히나 우리 직강에 이렇게 참여해서 시험 본 선생님들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 실전이라 생각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중간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퇴실이잖아요. 시험을 응시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가짐과 뭐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실전이라 생각하셔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제 오늘도 문을 살짝 잠궜다라고 하는데 이제 입퇴실 금지 우리 요거 약속 정해서 1시간 그리고 70분 70분입니다. 60분 70분 70분 요건 꼭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각하는 경우 늦는 경우 사실 없어야 되는데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그 자습실이 학원에서 운영이 돼요. 그 뭐 임용 자습실 뭐 이런 이름으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시험 좀 보시고 자료 받아서 시험 보시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강의실로 올라오시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 드리지 않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갖고 시간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험 보는 도중에 핸드폰 보고 이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우리 선생님들 다 각각 그 삶을 사는 뭐 자세, 태도,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뭐 그냥 시험 보고 나서 10분 남아서 내가 내 핸드폰 보는데 뭐가 문제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은 교사로선 잘못된 거예요. 이제 교사는 선생님들께서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교사가 이렇게 근데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가 있죠. 교사는 어찌됐건 모범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마음으로 그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반듯해야 되죠. 이렇게 뭐 그냥 허투루 이렇게 1분 1분 보내고 이런 좀 흐트러진 모습 이런 거 사실 안 보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될지언정 그걸 지향은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죠.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 꼭 꺼놓으시고요. 실전이에요. 꺼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 많이 일찍 끝났으면 뭐 해야 돼요? 검토해야죠. 검토해서 내 답에 보완할 거 찾아야죠. 서술형 비문이 있는지 체크하고 뭘 어떤 단어로 더 추가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계속 더 다듬는 시간으로 꼭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석 이탈 금지, 뭐 중간 퇴실 불가 이런 거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실전과 같이 시험을 보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흑색 펜, 우리 펜 교체 금지죠. 그래서 선생님들 그 편리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펜 두 개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로 두세 개. 왜냐하면 중간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펜 교체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간 관리는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아날로그 시계, 그 핸드폰 뭐 전자시계 다 사용 못 하니까 아날로그 시계로 꼭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도 같이 이 모고반에서 또 들이셔야 하니까 아날로그 시계 준비하시고, 이어폰 기마개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쓰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합격한 선생님들 보면 다 하나같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실전과 같이 받고 실전 보러 가는 날, 그래 모의고사 보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했다. 그러니까 이 7주 7번의 기회를 선생님들 매번 실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꼭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라이브반 인강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실전과 같은 환경 만드시고 뭐 이렇게 스터디 같은 걸 하셔갖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이러는 것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힘을 모아서 이 시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길 응원합니다. 좋아요. 우리 다음 장 넘겨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일 중요하죠. 문제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공부해 놓은 것들을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기고요.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아, 내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헷갈렸구나, 이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못 봤던, 누락시켰던, 암기가 안 됐던 부분이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나서 내가 공부한 걸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개념이 부족했던 건지, 혹은 암기 영역이 아니었던 거, 내가 아예 암기도 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면 오늘 듀이가 말하는 그 4가지 충동 중에 한 가지를 쓰라 했어요. 난 듀이가 말하는 충동 안 외웠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추가해서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틀린 문제를 내 걸로 잘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킬러 문항 그러죠. 킬러 문항이 이제 없는, 왜냐하면 이제 선발 인원이 줄수록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 좀 떨어집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질 않게 되죠. 선발 인원이 적어지면. 이렇게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하는 시험에서의 관건은 뭐예요?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다 시험 보고 나와서 좀 잘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막상 점수를 받아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를 막 두세 개씩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7회 동안 문제 끊어 읽고 또 부적절한 뭐 두 가지 내용 범주, 뭐 목표, 이 중요 키워드의 동그라미를 한다거나 선생님들 표시를 꼭 하셔야 돼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가 깨끗해요. 그럼 그거 뭔가 문제를 잘못 푼 거예요. 지문이 깨끗해요. 그러면 안 되죠. 문제와 지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풀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중요한 부분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 실수 없이 풀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찾았어요. 이거 순발력이다. 답을 찾으면 순발력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근력은 왜 안 되고 민첩성은 왜 안 되고 유연성은 왜 관련 없고 빠르게 우리가 체력 요소 공부한 것들 나머지 것들을 대입해서 아닌 이유를 찾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암기하고 빨리 인출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고 이 내가 지금 선택한 답이 확실해라는 어떤 그런 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최종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다른 내용들 비교해서 답의 정확성을 도출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답안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 답은 늘상 우리가 이제 비문 없도록 문제에서 요구한 방식대로 진술하는 것 그리고 또 관건은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를 넣었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각각 문제 풀이할 때 이 단어가 꼭 포함돼야 합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담겼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검토를 하게 되죠. 우리 조금 이따 마지막에 보면 시간 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논술이 60분이고 교육과정이 7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같은 거 8문제를 지금 70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당 최대 7분을 할애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7분. 그래서 7분씩 8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56분인데 여기서 이제 7분이라는 건 문제를 풀고 이제 답을 쓰는 시간까지 포함입니다. 선생님들 1번 문제 다 풀고 그다음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시간을 포함해서 그럼 이제 한 55분 혹은 56분 정도까지 이제 전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이제 14분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15분. 그럼 이 15분 동안 이제 검토를 하게 돼요. 검토. 다시 1번부터 돌아가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할 때 내가 글씨 안 틀렸지 이거 보는 거 아니죠, 우리. 다시 또 내가 쓴 답을 긍정하면 안 되고 새로운 눈으로 비판적으로 다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문제를 한번 더 푼다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도출해낸 답을 보지 말고 문제를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처음과 같은 답이 나왔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토 시간 한 15분 뒤에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쓴 답을 확인하면서 긍정하지 마시고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답을 가리고 다시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빠르게 스캔을 하는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 검토, 답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뭐 글씨체 정돈해라는 말도 제가 적어놨는데 그거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쓰셔야 되고요. 식별이 불가능한 건 또 채점이 어려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시간 관리 관건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모의고사 시기에는요, 이 시간 관리하는 거 이제 훈련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한번 불합한 경험이 있는데요, 하는 선생님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풀다 보니까 시간 흘러가는지 모르고 7번, 8번이 남았는데 시간은 10분 남았다고 안내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서술형 문제가 많이 있냐에 따라 또 시간 할애가 다르고 좀 어려운 문제가 앞부분에 포진되어 있으면 뒤에 갈 시간이 좀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험은 1번부터 8번까지 고르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담아서 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분을 초과하지 않게 시간의 감을 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답안을 쓰는 시간까지 포함이니까 문제는 한 5분 정도 풀 수 있어요. 한 문항당 5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아내고 답안지에 한 2분 정도 옮겨 적는다 생각하시는데 시간 관리와 함께 나는 1번부터 뭐 대문항 4번까지 다 풀고 답을 쓸 건지 아니면 대문항 1번을 풀고 답안지에 답을 쓸 건지 그것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은 1번부터 8번까지 문제지에서 다 풀고 그 다음 답안 옮기는 방법. 이건 정말 위험한, 왜냐하면 나중에 답안 옮기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답안지를 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지에만 계속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저라면 1번 문제를 풀고 1번 답안으로 옮길 거예요. 2번 문제를 풀고 2번 답안으로 옮기고 그 시간을 7분 안에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나는 1번부터 4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답안 옮길래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더 나한테 맞아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1번 중에서도 소문항 1번 풀고 그냥 1번 소문항 1번 답으로 옮기고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나라면 대문항 1번 풀고 1번으로 옮길 거예요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소문항이 달려 있잖아요. 하나의 지문에. 그런데 1번 문제 내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2번 풀다가 1번이 수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2번 지문을 읽다 보니까 1번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연결된 하나의 문제는 다 푸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답안지에 옮기는데 단답 같은 경우는 막 그 문제지에는 글씨를 막 날렸어도 괜찮습니다. 문제지를 내는 건 아니니까 어르게 빨리 이제 얼른 체크를 해놓고 서술형 답은 문장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안지에 막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서술형 답은 문제지에 러프하게나마 문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가 틀리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에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문제를 시간별로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답안지에 답을 옮길 것인지도 훈련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간 재면서 넘어가시기 바라고 교육과정 논술 60분 요것도 우리 일단 문제 분석, 지문 분석한 후에 개요도 작성하는 거 최대 30분까지입니다. 30분 넘어가면 안 되죠. 답안지에 옮겼을 시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25분, 30분 안에는 개요가 완성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하면서 답안지에 이제 논술문을 다 옮겨 쓰는 것까지 해서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한 5분, 7분 정도 남기고 검토를 하게 되죠. 태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논술반에서부터 훈련이 됐으니까 한번 문제 해석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시간 관리하는 거 7주 동안 잘 익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틀린 문제가 스승이다 제가 해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틀린 문제.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점수 받아서 합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불안감이 올라와요. 그건 나뿐만이 아니야.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임용시험이라는 거 어떤 것에 대한 당락에 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감정입니다. 근데 그 감정에 내가 자꾸 이렇게 매몰되지 않게 컨트롤하는 건 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자꾸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자. 정말 진인사 대처음 하늘의 뜻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 이러면 됩니다. 선생님들. 거기에 힘을 주면요. 좀 힘이 생겨요. 할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 정말 그래요.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은 다 잘해 보이죠. 그건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이제 겸손함에서 오는 또 마음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우리 선생님들 실력이면 정말 합격할 수 있어요. 많이들 합격했고 정말 이게 어떻게 틀린 문제를 잘 내 걸로 만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꼭 결과로 내 마음이 가는 걸 딱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지금의 최선만 다하면 돼. 정말 그러면 돼요, 선생님들. 그렇게 하면 결과라는 게 자연히 와서 붙는 거니까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계획해 놓은 것에 충실하자. 이 생각만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정말 당부드리고요. 틀린 문제는 꼭 내 걸로 만들자라는 목표를 갖고 이 모의고사를 잘 이끌어 나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열심히 기출 분석하고 앞으로 나올 문제 예상해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시험장에 가서 풀었던 문제인데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선생님들 요즘 뭐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뭐 갈고 뭐 부수고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열심히 저도 갈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최종 합격을 위한 밑거름으로 틀린 문제를 활용하셔야 하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서 충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끝까지 하자 이런 마음만 갖고 이 7주를 보내길 바라고요. 그 밑에 제가 이제 9, 10월 공부 일정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우리 요거 문제풀이만 마지막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일단 주영역 그 개론과 주영역 부영역이 아니고 이 개론과 그다음 이 강론 영역을 하나씩 짝지어서 6일간 이렇게 끝내는 일정인데요. 요거 너무 무리다 그러면 10일 또는 12일 이렇게 나름대로의 일정대로 가시고 다만 이게 좀 줄여질 수 있도록 그렇죠?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회의실이라든지 건강안전, 법규, 논술 이런 거 매일매일 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틀린 문제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에 계속 끼워 넣어서 반복 인출하려고 하는 좀 이렇게 센스 있게 공부하는 요령을 좀 덧붙이셔야 될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오답 노트 만들게 됩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오답 노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하나는 내용 부분, 또 하나는
틀리는 유형, 그죠? 내가 자꾸 실수하는 유형, 이렇게 해서, 거기 오답노트는 안 적혀 있지만 선생님들 그거 오답노트도 만드셔서 중간중간 오답노트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 만들기도 문풀 때처럼 계속 이어나가시고, 그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일일 공부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여라.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계획해 놓은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선생님들 그런 생각으로요. 아침에 6시 기상입니다. 한 5시 반에서 6시에 일어나셔서, 그죠? 하루 일과를 시작을 이제 할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동할 때도 늘 인출입니다. 이동할 때도. 그래서 뒤에 뭐 합격자 선생님들이 9시월 어떻게 보냈는지 몇 가지 사례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모두 다 공통되게 자투리 시간을 정말 잘 썼고요.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임용 이 내용이 떠나지 않게 이 남은 60일 정도를 보내는 그런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쏟는 노력, 간절함, 최선, 이게 성공과 정비례해요. 그것만 생각해서 그냥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면 좋을 것 같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동 시간까지 활용 잘하면서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 해서서 계속 봐야 하고, 고시문 암기, 그리고 핵심 내용 암기, 이런 것들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개론 영역 해서 3시간 30분 들어가 있고, 누리과정 영역에서 5시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일 하기로 했던 그 짝을 맺어 놓은 영역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개론이 만약에 오늘 발달 심리야, 그럼 이제 이 3시간 동안 발달 심리를 공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강론 누리과정 영역에서 내가 발달과 뭐 예를 들면 동작을 연결했다 할까요? 유아 동작 교육. 그러면 동작 교육 부분을 5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봐야 될 자료가 뭐죠, 선생님들? 일단 첫 번째가 이론 인출. 그렇죠? 이론 인출이 가장 시작입니다. 공부의 첫 번째 스타트는 체계를 세우고 이론 인출하기. 그다음 뭐부터 와야 돼요? 기출이 붙어 와야 되죠. 기출 문제. 그 영역 기출 문제 붙이고, 그다음 문제풀이반 때 풀었던 영역별 문제, 그거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때 내가 발달 심리에서 틀린 문제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모의고사 오답 노트도 영역별로 만드는 그런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많이 틀렸어요. 오답 노트 만드니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답안지를 이용해서 또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요. 어찌됐건 모고 때 누적되면서 틀린 문제를 덧붙이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연결하는 거 잊지 않고 꼭 하셔야 하고, 자꾸 인출 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서, 핵심 키워드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제였더라 떠올리고, 그래 이 문제에서 답을 이렇게 진술했어야지 해서 계속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공부 1시간 하고 건강안전 공부 할애하고, 이렇게 해서 법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과표를 이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일 공부 계획 철저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타임테이블별로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거리를 잘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임용의 생활화를 꼭 실천하는 63일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장의 공부 전략은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고도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 합격수기, 그죠? 손에 들고 아마 공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격생들은 어떻게 이 남은 시기를 보냈는지 참고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도움받고, 그런 자세로 나도 임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알찬 7주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OT 자료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논술 시험 보신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